서울 도심 한복판 100층이 넘는 강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기판처럼 정돈되어 있습니다. 강세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회장님, 오후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깊은 주름, 그리고 흐린 눈빛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놓아두게. 강세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어요. 자신이 한평생 모든 것을 걸고 쌓아올린 제국이지만 오늘따라 그 웅장함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안정을 취하라 권했죠. 하지만 그에게 일은 마지막 남은 삶의 끈입니다. 40년 전 그는 이미 천재라 불렸어요.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강세준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당시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윤씨 가문의 사위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벌가로의 혼사는 명예롭고 미래를 보장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비서의 말에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얀 알약 3개를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결혼 초기부터 부인과 처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록 뛰어난 두뇌와 사업 감각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강세준은 그저 가난한 집안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위에 불과했습니다. 강세준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일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이만하지. 피곤하군. 강세준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죠.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성과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강세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 사진 속 인물들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또 다른 가족이었죠. 어떤 날은 그들이 단지 꿈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먼 옛날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의 미소는 지금도 생생했어요. 강세준은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어딘가에 그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도시를 떠나버렸을까요? 강세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혜진아. 창밖으로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사무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30년 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 시간으로 그를 데려갔어요. 30년 전 강세준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어요. 40대 후반 그는 이미 재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사업을 맡아 2배, 3배로 키워냈고 주변에서는 경영의 귀재라 불렸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그룹 임원회의실, 강세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명확한 지시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그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사장님, 다음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강세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 입사한 새 비서 오혜진이었죠. 30 초반의 나이,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고맙네. 강세준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강세준의 시선이 오혜진의 손에 머물렀어요. 가늘고 긴 손가락,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습니다. 혹시 피아노를 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떻게 아셨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강세준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왜 대기업 비서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이후 강세준은 자연스럽게 오혜진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 언제나 밝은 미소,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멜로디까지. 한 달 후 늦은 밤 강세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일하고 있었어요.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걸음을 옮겼죠. 소리는 군의 휴게실에서 나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자 오혜진이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문가에 서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회사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오혜진의 연주는 전문가 수준이었죠. 마지막 음이 휴게실에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을 때 강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 부사장님. 오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네. 아름다운 연주였어. 강세준은 다소 어색하게 말했어요. 왜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나? 오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돈도 벌어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요.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비슷한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을, 자유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던 순간들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늦은 밤 휴게실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오혜진은 연주를 하고 강세준은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었죠. 오혜진은 강세준이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 그녀는 솔직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이었죠. 강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오혜진에게 끌렸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강세준은 오혜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이전과는 다른 대화였어요. 강세준은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 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혜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나의 꿈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혜진의 말에 강세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세준과 오혜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와 저녁 식사가 끝난 날 강세준은 처음으로 오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율은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증거였죠. 강세준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오혜진의 눈동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세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을 뿐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혜진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강세준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세준은 예정에 없던 출장을 계획했어요.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혜진도 동행시켰죠. 업무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강세준은 회사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이미 업무를 넘어선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석양, 함께 나눈 와인 한 잔, 그리고 오혜진이 연주해준 즉흥 피아노 연주까지.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강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강세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혜진과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달빛이 내리쬐는 방 안에서 강세준은 오혜진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감성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강세준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죠. 그 눈동자는 오혜진을 닮아 있었어요. 강세준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강세준과 오혜진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강세준은 오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강세준이 말했습니다. 오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죠. 서울에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여전히 재벌가의 사위였고 오혜진은 그의 비서였어요.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어요.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강세준은 종종 집에 늦게 들어간다는 핑계로 오혜진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강세준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강세준이 물었습니다. 오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임신 테스트기 결과였습니다. 양성. 강세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아.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떡하죠?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강세준은 망설임 없이 오혜진을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이를 낳자. 그 순간 강세준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그는 오혜진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그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강세준은 오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혜진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함께해요. 우리 셋이. 아무도 모르게 강세준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그는 그곳에서 오혜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혜진의 배가 불러올수록 강세준의 행복도 커져갔죠. 드디어 그는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오혜진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강세준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나무가 울창한 정원이 있는 2층 집에서 오혜진은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은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고 종종 평일 저녁에도 들러 오혜진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오혜진이 물었습니다. 강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이 어떨까? 강유진. 유진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독 빛나는 진주처럼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오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강유진으로 정했습니다. 강세준은 남모를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비록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가족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침내 강유진이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강세준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처음으로 딸을 안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는 순간 그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준 씨, 우리 유진이 정말 당신을 닮았어요. 오혜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정말 그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이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유진은 분명 그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딸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쑥쑥 자라났어요. 첫 걸음마를 떼고 첫 단어를 말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모습에 강세준은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유진과의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마다 그는 유진을 안고 정원을 거닐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때로는 피아노 앞에 앉아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 노래 또 불러줘요. 3살이 된 유진이 조르곤 했어요. 강세준은 딸을 위해 특별한 자장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멜로디의 그 노래는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어요. 강세준은 매일 밤 전화로 유진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유진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강세준의 이중생활을 의심하던 처가 쪽에서 사람을 붙여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혜진과 유진의 존재를 알아냈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런 짓을 하다니. 아내 윤미경이 분노했습니다. 강세준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미경,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해해 주길 바라진 않아. 다만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존중이요? 당신이 우리 가문을 욕보이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존중해요? 사생아까지 만들어 놓고. 윤미경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녀는 즉시 친정아버지인 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 회장의 노여움은 더 컸죠. 그는 강세준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준 것을 잊었나? 이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정리하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강세준은 처음으로 윤 회장에게 반항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 웃기지 마. 당신의 가족은 내 딸과 당신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야. 그 여자와 아이는 불륜의 산물일 뿐이지. 윤 회장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강세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혜진과 유진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혜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세준 씨,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강세준은 즉시 오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혜진과 유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피아노 위에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당신과 유진을 위해 떠납니다. 우리를 찾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강세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혜진과 유진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강세준은 그제서야 처가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깨달았습니다. 오혜진과 유진이 사라진 후 강세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강세준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 강세준은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더욱 냉혹한 경영자로 변모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강세준의 아내 윤미경과의 관계는 더욱 차가워졌고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윤미경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소. 이제 나는 오직 회사와 가문을 위해 살 뿐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면서도 거짓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오혜진과 유진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그는 유진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를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강세준은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사업 수완은 강그룹을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언론은 그를 경영의 이라 불렀고 모든 이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 자신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성공과 부, 권력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니까요. 매년 유진의 생일이 되면 강세준은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딸. 그리고는 혼자서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13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나이입니다. 강세준은 종종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 그러한 상상은 강세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세준은 65살이 되었고 강그룹은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그 사이 아내 윤미경은 해외에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강세준은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생, 그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내 판단에 맡기게. 강세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세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경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는 여전히 오혜진과 유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사설 탐정 몇 명을 고용해 정기적으로 수소문했고 관련 정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세준은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마도 오혜진은 의도적으로 그와의 모든 연결을 끊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세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세준은 우연히 거리에서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곡은 오혜진이 자주 연주하던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강세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자는 오혜진이 아니었지만 그 음악은 강세준에게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했군. 강세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준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오혜진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유진은 그들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강세준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걸까?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을까? 그러나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세준은 오혜진과 유진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한을 가슴 깊이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강세준은 어느덧 7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일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강세준의 비서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새 비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사팀에서 몇 명 추천해 왔습니다. 강세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면접을 진행하게. 인사팀에서 추천한 비서 지원자들의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세준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원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뛰어난 이력을 가진 인재들이었지만 어떤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원자를 들여보내주세요. 강세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의 젊은 여성, 단정한 차림새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강세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유진. 그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를 떨림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안께 강유진 씨. 강세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일상적인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의 답변은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났고 업무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유진 씨,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강세준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실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강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존경해왔고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설적이면서도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 특히 그녀의 눈매와 입술 모양이 기억 속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강세준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강세준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세준은 인사팀에 강유진을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순전히 업무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심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 달 뒤 공식적으로 강세준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했습니다.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며 강세준의 업무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능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강세준은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움직임, 습관까지 어딘가 오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오혜진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진 씨, 학창시절은 어땠나?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피아노. 강세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혜진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쳤다니. 이것도 우연일까요?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오미영입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오미영. 오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강세준은 실망감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나 봅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가? 건강하십니다만 가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증이 있으시거든요. 강세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억지로 연관성을 찾으려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그저 유능한 비서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진과 강세준은 업무적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강세준의 마음을 읽는 듯 항상 한 발 앞서 일을 준비했고 강세준은 그런 유진을 신뢰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하던 강세준은 문득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오혜진이 자주 연주하던 그 곡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소리 없이 문가에 서서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연주 스타일은 오혜진과 달랐지만 그 감성만큼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강세준은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아름다운 연주였어. 내 어머니에게 배운 건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나셨죠. 였었다. 과거형. 강세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오혜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오미영과 오혜진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유진이 강세준의 비서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업무에 적응했고 강세준의 비서실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유진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여전히 유진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운명의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일찍 출근해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서류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무심코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 그가 어린 유진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단순하지만 특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멜로디를 유진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놀란 듯 콧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업무 중에 콧노래를 불러서요. 아니, 그 멜로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 만드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노래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강세준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같은 멜로디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진은 정말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오미영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오혜진이 새로 만든 신분일 것입니다. 강세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유진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게다가 오혜진은 분명 이유가 있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요. 강세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네.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그날 이후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 교육 배경,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세준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유진은 부산에서 태어나 어머니 오미영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미영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유진을 키웠고 5년 전 건강 문제로 은퇴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혜진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강세준의 가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부산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유진에게는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겠지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강세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27년 동안 놓친 딸의 인생을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진의 첫 걸음마, 첫 등교, 졸업식, 그리고 수많은 생일들.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강세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강세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유진은 이미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휴가를 냈고 강원도의 조용한 별장에서 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그는 오혜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들, 그 결정들이 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세준은 결심했습니다. 유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고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세준은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상사였지만 때때로 부성애에 가까운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의 건강을 챙기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때로는 작은 선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유진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세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요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작은 감사의 표시야. 열어보게. 상자 안에는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세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딸아. 시간이 흘러 유진과 강세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진은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를 강세준에게 털어놓았고 강세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그녀의 삶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가라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해진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세준은 75세가 되었고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마지막 삶의 의미였고 그곳에서 유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세준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즉각적인 입원과 치료를 권했고 강세준은 처음으로 의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업무는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병실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유진 양. 자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업무 보고를 하고 강세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병실에서 작은 전자피아노로 연주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해진을 강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강세준의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퇴원했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자주 그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강세준의 서재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책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고 그 안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준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유진은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속 여성은 누구신가요? 강세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알았던 소중한 사람이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성은 제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와 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강세준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유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유진 양,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네. 내가 젊었을 때의 일이야. 강세준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오해진과의 만남, 그들의 사랑, 유진의 탄생,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조금씩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유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에 성공했고 자상했으며 음악을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려 했던 거야. 그것이 당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네.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떠나셨나요? 정말 회장님의 가문 때문이었나요? 그랬을 거야. 내 처가는 매우 강압적이었고 자네 어머니와 자네를 위협했을 수도 있어. 오혜진은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거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강세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 용기 있고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지. 유진은 다시 강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당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강세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혜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랬군.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다니.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강세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단다. 그걸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난 자네에게 아버지라고 불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네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자네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세준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말했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오혜진을 영원히 잃었다는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세준의 서재에 들어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세준이 어릴 적 유진에게 지어준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은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연주를 마치고 강세준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노래가 당신이 지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만든 특별한 자장가라고요. 강세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노래야. 너를 위한 선물이었지.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강세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이후 강세준과 유진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업무 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세준은
오혜진과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 후 강세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강세준은 평화롭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매일 그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강세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비록 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유진이 처음으로 강세준을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강세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세준의 장례식 날 유진은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그가 지어준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연주를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편안히 쉬세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 재산, 추억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세준과 오혜진이 바랐던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유진은 강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오혜진의 사진, 다른 하나는 강세준의 사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자장가를 콧노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